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적 시장의 협상은 언제나 반전과 반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2024년 1월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센터백 보강을 노리던 토트넘 허스퍼가 라두 드라구신을 바이에른 뮌헨에 하이제킹 당할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요. 이 위기를 기어코 극복해내면서 드라구신과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뮌헨의 참전과 토트넘의 공식 오퍼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일들을 루마니아 매체, 이탈리아 매체, 영국 매체, 스페인 매체 등 다양한 매체, 독일 매체까지 1티어 기자들이 시시각각 소개한 막전막후 풀스토리, 지금부터 드라구신의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이 드라구신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됐고 우파메카노와 더 리흐트까지 올 시즌 내내 컨디션 문제를 겪었던 바이에른 뮌헨 백업 수비수를 찾고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 해리 케인과 절친한 사이인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를 백업 수비수로 데려가려고 했다. 특히 이제 6번 미드필더와 라이트백까지 가능한 전천후 백업 자원이니까 다이어가 저렴한 금액에 데려올 수 있는 선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속도의 문제와 성향의 문제로 쓸 수 없었던 다이어를 정리하면서 드라구신 영입을 위한 자금 확보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순조로운 상황으로 보여졌는데, 만약 바이에른이 드라구신을 채간다면 다이어를 영입할 필요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이어도 못 내보내고 드라구신도 못 영입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1월 이적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뻔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드라구신 영입을 1월 이적 시장에 가장 먼저 할 줄 알았는데, 공격 라인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된 이후 치렀던 번리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 쿨루셉스키 등 모든 선수들의 마무리가 너무 아쉽다 보니까 공격수를 빨리 데려와야겠다, 이러한 생각 속에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있던 독일 대표 공격수 티모 베르너와 협상을 진행했고, 현재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독일의 스카이 스포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메디컬 테스트가 현지 시간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미 지금 현지 시간 월요일에 베르너가 영국 런던에 도착까지 했으며 서류 작업까지 마쳤다. 사실 메디컬 테스트가 기본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몸 상태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컨디션을 어떻게 끌어올릴지를 위한 그런 부분이라서 결국엔 지금 계약이 마무리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이적 옵션도 있는데요. 6개월 임대 이후에 1,700만에서 1,800만 유로 사이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알려졌던 것이 1,500만에서 2,000만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좁혀진 것이죠.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만약에 베르너가 6개월 동안 좋은 경기력을 펼친다면 토트넘이 선택 옵션을 통해서 이 금액을 지불하며 데려올 수 있고, 만약에 6개월 동안의 활약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라이프치히로 돌려보내면 되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요. 또 마리오 고메스 라이프치히의 디렉터는 독일의 방송사죠 슈포르츠 아인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베르너가 토트넘으로 가게 된 과정에서 보장된 것은 꾸준한 출전 시간이다. 베르너에게 물론 몇 경기 몇 분을 확실하게 픽스해줄 수는 없지만 토트넘이 베르너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베르너, 손흥민, 존슨 혹은 베르너, 손흥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속도에 문제가 있는 쿨루셉스키가 오히려 밀려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조금 더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로메로의 퇴장 이슈와 부상 이슈, 판더펜까지 부상 이슈를 겪고 있는 수비 라인의 보강인데요. 애초에 토트넘이 1순위 후보로 여겼던 센터백은 니스의 프랑스 대표 수비수인 토디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클레어 토디보에 대해서는 니스가 올 시즌 기대 이상의 리그 성적을 거두면서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위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예 협상 자체에 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적료까지 지를 생각을 하고 나섰는데 아예 나폴세일이다 그러면서 무산이 됐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선수가 많이 언급이 됐었죠. 남미 지역 언론에서 페르난도 에스키벨 기자가 지속적으로 소개했던 내용인데, 우루과이 대표 센터백인 카세레스 선수, 세바스티안 카세레스 선수가 키는 작지만 빠르고 전투적이고 빌드업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토트넘의 영입 리스트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장의 문제가 있고 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적료가 아주 높지 않은 데다가 경쟁도 치열하지 않다 보니까 토트넘이 후순위로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토트넘이 드라구신 쪽으로 확실하게 몰아가면서 카세레스 영입은 여름에 좀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즉 올 여름까지는 카세레스가 현재 소속팀인 멕시코 클럽 아메리카에서 뛰면서 코파 아메리카 대회를 준비하고 그 대회를 좀 활약하면서 다른 팀까지 좀 확대를 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현재 드라구신 영입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영국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겐 킬패트릭 기자, 그리고 토트넘 소식을 많이 취재해왔던 니자르 킨셀라 기자가 함께 취재한 결과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과 협상 중이던 드라구신 측에 접촉을 해서 하이제킹을 하려고 했다라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두 팀 모두 현재 제노와와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이 드라구신을 하이제킹할 경우 다이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스탠다드의 보도를 보면 다이어는 바이에른 뮌헨과 개인 조건에 합의를 했지만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의 우선순위인 보강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다 영입이 안 되면 그때 너를 영입하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이어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결국에는 바이에른이 원하는 다른 수비수들이 영입이 실패하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죠. 바이에른 뮌헨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백업 자원으로 뛰고 있는 무키엘레에게도 접근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무키엘레는 풀백의 자원이 주 포지션이다 보니까 물론 무키엘레가 올 경우에는 다이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무키엘레가 오더라도 다이어는 저렴하니까 데려올 수가 있고, 또 무키엘레조차도 현재 이제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수비라인의 뎁스 문제도 있고, 또 무키엘레를 이제 주려면 우리는 키미를 원한다, 뭐 이런 협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 드라구신에게 바이에른이 접근을 하면서 만약 정말 데려간다면 토트넘은 드라구신도 놓치고 다이어를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큰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스탠다드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렌텐베르크 기자, 바이에른 뮌헨 소식 1티어 기자가 예스라고 하면서 라두 드라구신이 바이에른 뮌헨의 영입 리스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투헬 감독과 바이에른 뮌헨의 디렉터진이 드라구신의 영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언급한 것이 맞다라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즉 이것이 제노아 측에서 뭐 몸값을 올리기 위해 협상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바이에른이 지금 생각보다 토트넘과 제노아의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끼어들어 볼까? 이런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제노아가 원하는 이적료는 3천만 유로고 토트넘은 2,500만 유로의 보너스 옵션을 포함해서 이 금액을 채워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바이에른 뮌헨도 비싼 조건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는데요.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은 그냥 3천만 유로 바로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조금은 드라구신 선수나 제노아 팀 측에서 토트넘이 조금은 이제 옵션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니까 이러면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식의 또 어떻게 보면은 협상의 전략으로도 정보가 새어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토트넘은 같은 날 유망주인 센터백 애슐리 필립스를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팀인 플리머스 아가일로 임대 이적시켰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 얘기는 애초에 다이어도 전력의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필립스도 계속해서 벤치 명단에 있던 후보 센터백인데, 후보 센터백 2명을 다 처분하는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올 선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선수를 내보낼 때는 누가 와야 보내줄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었고, 실제로 누가 못 온 상황에서 내보냈다가 주전 선수가 갑자기 다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보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애슐리 필립스가 임대를 떠났다는 것은 라두 드라구신이든 혹은 어떤 센터백이든 영입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고 계약이 매우 순조롭다라는 얘기인데요. 현재 단계에서 이렇게 밀도 있게 협상한 선수는 드라구신밖에 없기 때문에 드라구신이 토트넘과의 협상에서 매우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언론 오라치오 아코만도라고 이탈리아 다즈네 이적시장 전문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드라구신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공식적인 오퍼로 보내진 않았고, 나폴리의 관심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토트넘이 앞서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탈리아의 또 다른 이적 전문 매체인 투토 메르카토 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나폴리는 경쟁에서 밀려났다, 게다가 AC 밀란도 움직이긴 했지만 드라구신이 시즌 중에 옮기는 상황에서는 제노아 팬들과 제노아 구단과의 의리, 그리고 본인이 이적을 할 때는 커리어를 위한 이적을 원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내에서 이동하지는 않는다, 외국으로 가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프리미어리그를 이제 선호하고 있고 토트넘을 선호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지금 1차적으로 구두로 전했던 제안이 있어서 제노아의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개선된 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토트넘이 유리하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여전히 기회는 있지만 토트넘이 확실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 심지어 토트넘과 제노아가 이적료의 합의에 있어서 매우 가까워졌다, 2,500만 유로 플러스 보너스 조항에 있어서 이 보너스 조항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인 조항으로 전개가 되면서 매우 유력해졌다, 실질적으로 제노아가 원하는 3천만 유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토트넘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바이에른은 공식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은 드라구신 선수 개인과도 구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바이에른의 프로인트 디렉터 역시 모든 세부 사항을 알리고 연락을 좀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토트넘이 이미 꽤 많이 진전을 했고, 무엇보다 선수 합의가 이미 한참 전에 이뤄졌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특히 독일에서도 나왔는데요. 이탈리아의 최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디 마르초 기자도 여기에 최신 정보를 취재해서 소개했는데요. 토트넘이 레이스에서 가장 앞서 있고,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드라구신의 에이전트들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노아와는 접촉하지도 못했다, 토트넘이 매우 가깝고, 바이에른 뮌헨 역시 드라구신의 에이전트 쪽으로 간접적인 문의만 했지 선수와도 대화하지 못했고 제노아 측과는 아예 접촉조차 없다, 즉 단계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크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파브리초 로마노 기자의 보도는 토트넘이 만약 드라구신을 영입하는데 실패해야 바이에른이 움직인다, 즉 같이 끼어들어서 경쟁하는 상황
상황이 아니라 딜이 좀 끌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토트넘이 협상이 빠그라지면 그때 우리가 데려오자 요런 단계지 직접적으로 입찰 경쟁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이미 토트넘과 개인적인 계약서에 합의를 했고 여전히 선호하고 있고 또 토트넘은 오랫동안 드라구신을 스카우트하고 지켜봐 왔던 팀이기 때문에 그를 가장 원하고 가장 밀도 있는 팀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CBS의 벤 제이콥스 기자,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 모두 바이에른 뮌헨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드라구신 본인이 토트넘 이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딜이 토트넘이 선수를 빼앗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지금까지의 보도를 보면 드라구신의 토트넘 이적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라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스페인의 이제 언론들을 보면은 안달루시아 지역 매체와 여러 이제 세비야 지역 매체들을 보면은 세비야 수비수인 로익 바데 선수가 만약 토트넘이 드라구신 영입에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세비야 역시 자금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바데 선수가 라리가에서 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뭐 협상이 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3순위로서 사실은 토트넘이 뭐 파라티지 디렉터가 현재는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 포지션의 선수를 영입할 때 10명 가까이의 후보를 동시에 두고 검토하고 하나가 실패하면 다른 후보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게 토트넘 파라티지 디렉터 시절에 이제 생겨난 영입 방식인데 지금 토디보가 무산되자마자 드라구신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됐잖아요. 즉 혹시 모를 가능성 바이에른이 참전했다고 하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세비야의 바데를 데려오자 또 세비야는 힐의 원래 소속팀이기도 하고 힐이 다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통로가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토트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신 보도 가장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잔루카 디 마르초가 마침내 토트넘이 공식 오퍼를 보냈다. 지금까지는 구두로 조건을 조율하는 상황이었지만 토트넘이 2,500만 유로 픽스 500만 유로 옵션으로 제노아에게 공식 오퍼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제노아의 회신만 나오면 사인이 되고 계약이 완료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보도에 대해서 플로리안 플래텐베르크 독일 기자도 이 정보는 100% 맞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토트넘이 공식 오퍼로 보낸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은 드라구신 선수 에이전트와만 얘기를 하고 있고 제노아와는 접촉이 없는 상황, 공식 오퍼가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이탈리아 기자인 루디 갈레티도 토트넘이 보너스 포함 총액 3천만 유로의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옵션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대로 오피셜이 나고 드라구신이 영국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한 토트넘 매체는 드라구신이 빠르게 영입을 마무리하고 맨유와의 경기까지 출전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스페인에서 점차 공신을 높여가고 있는 매체죠. 렐레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자 마테오 모레토도 24시간 안에 토트넘은 드라구신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디마르초 역시 영국 시간으로 1월 9일 화요일에 제노아가 토트넘의 오퍼를 수락하고 이변이 없는 한 계약이 완료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 한국 시간으로 1월 9일인데 아직 유럽 시간으로 1월 9일 아침 시간이 안 됐거든요. 아마도 오늘 오후나 밤 혹은 내일 새벽 사이에 드라구신의 공식 발표 내지 히어리고까지는 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파브리초 로마노 기자도 토트넘은 계속해서 드라구신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토트넘은 계약을 이룰 자신감을 갖고 있다. 아무것도 변화된 건 없다. 바이에른은 여전히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토트넘은 24시간 안에 마지막 계약에 사인을 하고자 한다라고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드라구신이 혹시나 하이제킹을 당할까 걱정하셨던 토트넘 팬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 많은 선수들의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십자인대 부상으로 올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뛰기 어려워진 이반 페리시치가 결국에는 소속까지 정리를 하고 크로아티아의 이제 친정팀 하이죽 스플리트로 가서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세세뇽이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사실 세세뇽이 현재 우도기도 있고 로얄도 왼쪽 풀백으로 잘해주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계속해서 뭐 좀 할만하면 다치고 그랬기 때문에 아예 또 내보내는 방안을 토트넘이 고려하고 있는데 포스테코르 감독이 그 전에 한번 세세뇽을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오 골드 기자가 현재 토트넘이 페리시치는 내보내고 세세뇽을 한 번 더 지켜보겠다라는 최신 내부 검토 사항을 소개했고요.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이제 베르나가 오게 됐기 때문에 임대 혹은 이적으로 떠날 것 같은데 일단 임대가 될 것 같아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 신문인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가 많은 라리가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 이탈리아의 잔루카 디마르초 같은 경우에는 피오렌티나가 힐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임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한편 토트넘이 FA컵 32강전 4라운드에 만날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요.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맨체스터 시티를 만나게 됐습니다. 1월 15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고 1월 28일 일요일 0시에 맨시티와 그나마 홈 경기이긴 합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와 홈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계속 내고 있는데 맨시티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FA컵 4라운드 경기에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 간의 대결이 성사가 됐는데요. 첼시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도 또 다른 빅매치이고 풀럼과 뉴캐슬
뉴캐슬의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튼의 경기 등도 펼쳐지게 됐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재경기를 치러야 하는데요. 브렌트포드와 재경기를 이길 경우에는 웨스트브롬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 없이 맨시티와의 경기, 두 맨체스터의 팀과의 경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또 꼼꼼하게 모든 현지 정보와 경기 분석, 현장 반응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도전도 이번 주말에 시작합니다. 1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바레인과 2023 카타르 아시안컵 2조 1차전, 1월 20일 토요일 밤 8시 30분 요르단과 2차전, 1월 25일 목요일 밤 8시 30분 말레이시아와 3차전까지 TVN과 쿠팡 플레이에서 생중계 보실 수 있는데요. 경기 이후의 분석과 또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들 한준TV에서 2024년 축구 소식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